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양도세에 대한 중과를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또 주택 양도세 증가하고 주택 보유세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자 수요가 따라보세요.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따라보세요. 수요가 불리하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그럼 공급자인 주택 매도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중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자 1번에 가시면 별표 쳐보세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1번에 동결효과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찾았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고 올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킨다는 것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투기수가 많고 양도 차익이 많으니까 이걸 중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해서 요번 6월까지 6월 이후서부터는 중간이 물량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한 걸 본 거죠. 그죠? 근데 따라해보세요. 동결효과. 자, 따라해보세요. 꽁꽁 얼어붙는다.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잠겨버려요. 그죠? 그러면 동결효과가 나타나면은 나중에 공급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그냥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증가, 동결효과 나오면 자, 따라서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동결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을 공급이 또 늘리겠어요? 공급이 줄어들겠어요? 좌상향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납니까? 공급이 더 줄어듭니까?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프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저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자, 다시 갑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라서 동결효과. 공급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럼 가격이 그냥이다 상승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 그래프는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뭐냐면 아까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이 더 적게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그래프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하여튼 제 얘기대로 이 동결효과 나가면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냥요 가격이 상승해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가져가세요. 그렇죠? 동결효과는 이제 거래가 위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 4월 달에 좀 제가 그것만 하신다면 3, 4월 달에 이제 그래프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같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 보유세 중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당연히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 주택 보유세를 상승시키게 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주택 소유의식이 약화돼서 재고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또 증가하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투기 수요를 유발되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 주택이 거래되겠죠. 보유세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측면에서 세원 관리가 또 용이하겠죠. 주택에 대한 기대수준이 하락하게 되어서 시장이 자금이 이탈하게 돼서 시중의 자금이 생산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 용이하게 돼서 일반 경기 진작시킬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밑에 보시면 헨리 조지라는 애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줘보세요. 자, 무슨 조지? 헨리 조지예요. 근데 헨리 조지는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고전압파입니다. 자, 고전압파는 지금 이론이에요. 이게 옛날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하고 안 맞다는 게 이 고전압파는 따라해보세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다.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공급이 돼요. 전혀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은 공급이 안 됩니까?
탄력적에서 공급이 됩니까? 어느 정도 탄력적이니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 이론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헨리 조지 이론이에요. 헨리 조지. 자,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은 자, 이렇게 합니다. 얘는 따라해보세요. 고전압파. 그럼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하나의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이죠. 믿는 사람이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세만 걷고 다른 거 다 철폐하라는 건데, 자, 갑돌이가 지주입니다. 토지 소유자예요. 그래서 땅을 빌려주게 되면 지대를 받겠죠. 그러면 얘한테 재산세, 자, 세금을 부과시켜요. 부과시키면, 자, 어떻습니까? 고전압파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따라서 부증성. 토지가 증가되어 증가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급곡선이 완전 수직이라는 얘기죠. 수직이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완전 미탈러 쪽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이 완전 미탈러 쪽이라는 것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전가를 못 시키죠? 믿는 사람이 다 내니까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어때요?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얘는 올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도 안 줄고 공급도 안 줄어버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자체가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급도 안 줄어들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건 지금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에요? 자, 지금 잡을게요. 지금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어느 정도 정가가 되거든요.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자, 헨리 조지는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옳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노력하지 않고 발생하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잉여입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100% 세금을 환수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가치세를, 따라서 토지 단일세, 다른 건 되지 말고 다른 건 다 폐지하고 토지세만 거두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길게요. 그럼 토지세의 전가는 토지 공급에 대한 탄력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부과되는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전혀 전가해요? 전가되지가 않죠. 그럼 불로소득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전액 환수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공급곡선이 이동하지도 않으며 세금 다 토지 소유자한테 전가되고 토지세만 100% 충당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272페이지 나와 있는 좀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중에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아까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그냥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죠. 그럼 우리가 수요도 줄고 공급자는 수입이 늘어났나요? 수입이 줄어들었나요? 그럼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요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떠나는 사람의 손해액이 생겼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도 줄고 자원 배분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임차인의 탄력성을 크게 해서 조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은 같은 비율로 하면 역진세가 나타나죠. 그럼 그냥요 차등가세를 해야 돼요. 차등가세를 해야 되고, 그 정도만 보세요. 그 정도만 제 말 믿고 가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아까 그래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쓸데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져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그냥이야 동결효과야. 자, 따라서 꽁꽁 얼어붙는다. 물량이 나와 안 나와. 공급이 늘어나 감소해. 가격은 올라간다가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헨리 조지는 지금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에요? 지금하고는 맞는다? 잘 안 맞는다?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잉여로 본 거예요. 불로소득이니까 야 갑돌아 왜요? 너 이 자식아 너 소유자니까 네가 다 내 임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완전 비탄력, 완전히 불리하다, 전가된다 안 된다, 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는 다 폐지시키고 토지세만 충당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주택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주택은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전가시켰죠.
자, 따보세요. 소비자 잉여 감소. 그러니까 소비자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손해액이 생기거든요. 공급자도 줄어드니까 경제적 순손실만큼 떠난 사람의 순손실이죠. 근데 얘는 그냥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자, 떠나요? 하나도 안 떠나요. 안 떠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지금 이론입니까? 이건 옛날 이론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비타르적만 가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